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주식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든 매도든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단톡방에서 계속 만나니까 정말 매일 보는 것 같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제 목소리 잘 들리는 사람만 이렇게 1번 쳐보세요. 1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 사람만 1번. 유튜브 라이브는 어떻게 방학할 때가 가까워지는데도 적응이 안 되노. 아, 참말로. 네. 뉴욕에서도 오셨고, 한국에서도 오셨나? 권희영 씨 오셨어요? 저희 스텝도 오셨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명 지각했는데 지각은 지각이고 또 기다릴 순 없죠. 그죠? 자, 여러분 다음 주 수업을 하고 이제 방학할 거예요. 방학. 지난 시간 동안 매주 토요일 이 시간마다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만 좀 참으시면 돼. 토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술 모임도 있으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공부하시느라고 그동안 쉽게 말해서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절제를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니 우리의 수업은 계속 될 거예요. 방학하는 거예요. 방학.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하고 싶지만 여러분 가운데 벌써 오늘도 봐봐. 4명 지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토요일날 바쁘죠 사실. 주중 내내 이제 일하시다가 토요일 저녁에 또 일들 보셔야 되는데 이해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처음 수업은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을 통해서 위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실 지난번 컴퓨터 그러니까 PC 버전 컴퓨터나 노트북을 통해서 위브 사용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른 점들이 좀 있거든요. 편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위브 사용법을 타블렛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중에 단톡방에서 여러분한테 수시로 남긴 거 있죠. 잊지 말고 수업 때 질문하세요. 요거 꼭 질문하세요. 제가 한 말들이나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들 중에 여러분 요맘때 이게 처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질문하세요 할 때 질문이 안 나오는 거는 다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 우리 주린이들이. 하지만 이쯤 됐을 때 질문이 안 나온다. 요거 심각한 거지. 요건 수업 내내 졸았다던가 이건 진짜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제가 쭉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보시면 이거는 아이패드라든지 삼성 타블렛이라든지 이제 타블렛 전화기는 여러분 전화기는 아시지만 전화기는 요만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이폰 전화기인데 그쵸? 전화기보다 좀 더 큰 걸 타블렛이라 그러잖아요. 요 타블렛에도 동일하게 위블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시면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위블 어플에서 위블 어플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요거? 네. 그 다음에 요 다운받으시고 난 다음에 위블을 딱 클릭을 하시면 어플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데 메뉴 구성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컴퓨터랑처럼 똑같이 맨 밑에 보시면 와치리스트, 마켓, 그 다음에 내 어카운트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 다음에 메뉴 이런 식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의 갤럭시 타블렛이라든지 애플의 아이패드인지 조금 디자인이나 순서는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화면이 좀 클 뿐이지 전화기로 봤을 때도 이런 분위기로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잠깐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와치리스트 보면 똑같이 이렇게 메뉴에 딱 누르시면 우리 그 PC 버전에서도 메뉴가 있잖아요. 메뉴 누르시면 여전히 똑같은 구성이에요. 이렇게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 프리스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리스탁 얼마나 받은 것 알 수가 있고요. 굳이 그러니까 전화기라든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너무 작지만 전화기라든지 이런 타블렛으로 위부를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말로 직관력이라고 그래요. 직관력. 그러니까 한눈에 팍 들어올 수 있는 그래픽, 이게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는 컴퓨터로 해야 되지만 차트를 보거나 전체적인 도표를 보거나 할 때는 사실 이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이 훨씬 더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이시죠? 헬프 센터. 그러니까 지금 이 메뉴는 컴퓨터에서도 그대로 있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있거든요. 위블 쪽에 궁금한 점을 여전히 단톡방에 올리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위블의 모든 내용을 다 알지는 않아요. 제가 위블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블에 대한 궁금증, 또 어떤 분들은 트랜스퍼를 은행에서 했는데 뭐 일주일이 넘도록 지금 클리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다 그러거든요. 캐시로 디파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반드시 위블 쪽에 이런 헬프 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여기 하시면 도움을 얘네들이 친절하게 줘요. 응? 도움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래요. 오케이. 그리고 똑같이 와치리스트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이제 주목해서 볼 와치리스트를 똑같이 이렇게 애드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나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 뭐 여기 보면 테슬라도 있고 보면은 애플도 있고 보면 뭐 테슬라 중 하나 딱 볼까요? 이 와치리스트를 딱 보면 잘 보세요. 이제 줌이잖아요. 줌을 딱 한번 눌러 봅시다. 이제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줌에 대한 종목이 자세한 게 쫙 펼쳐지죠. 그래서 지금 끝난 가격, 지난 금요일날 끝난 가격이 559불로 끝났고, 그 다음에 차트도 똑같이 이건 이제 분차 데일리 하루 동안에 지금 줌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끝났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5day 5일 동안 줌이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한 것, 그쵸? 그 다음에 M이라고 쓴 거는 원먼스 1분 한 달 동안 줌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그래픽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 보여드리잖아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큰 차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쵸? 그리고 3M 3개월 단위, 그 다음에 1년 단위. 이거는 컴퓨터하고도 똑같아요. 오케이. 밑에가 이제 거래량. 그래서 쭉 이렇게 올리시면 이제 한국말로 이게 호가창이라고 하거든요. 호가창. 그러니까 실제 주식,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 파란 게 매수하는 거, 빨간 게 매도하는 건데,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얼마씩 거래되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 나와요. 이게 이런 게. 몇 분에 얼마가 거래됐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줌의 맨 마지막에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빨간색이 이렇게 쫙 있다고 하는 건 뭐죠? 그렇죠. 이만큼 다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린 칼라라고 하는 거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이렇게 쭉 힘겨루기를 했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쭉 타블렛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더 플로워 디스피리션 해가지고 이 줌에 대한 주식에 대한 분석들을 이렇게 또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차트, 벤 다이어그램 식으로 해서 직관적, 딱 한눈에 봐도 보기 좋게끔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뉴스 똑같이, 그 다음에 커맨, 이건 이제 지난번 컴퓨터에서도 제가 그대로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 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면 딱 보면 바이가 뭐죠? 그죠?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줌을 매수해라. 사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지금 29명의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프라이스 타겟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도 물론 컴퓨터로도 나오지만 이런 타블렛이라든지 이제 타블렛만 얘기를 할게요. 너무 그 스마트폰은 작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켓 들어가면 똑같이 지난번에 수업 때 한 것처럼 이런 마켓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쪽은 자기 이제 어카운트 들어갈 수 있고요. 커뮤니티 들어가면 또 위블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 기사들 이렇게 쭉쭉 계속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블렛을 통해서도 타블렛을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죠. 사고 팔 수 있는데 저희 방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전화기로 거래하다가 실수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 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저희 스텝이 통화를 하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근데 그 이유가 다 뭐예요? 그쵸? 이 전화기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캔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왜 그거를 실수하죠? 그러는데 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데 왜 사고 나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네, 캔슬 기능을 미처 못하고 이제 착각해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주식 거래를 할 때 항상 컴퓨터하고 이 타블렛을 같이 놓고 봐요. 타블렛은 한눈에 딱 보기 편하니까 딱 보면서 실시간 거래할 때 이런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애플 같은 걸 딱 보고자 할 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훨씬 더 보기가 편하면서 이제 여기 지금은 장이 끝났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요 부분 실제 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녹색이 사는 것 매수, 빨간 게 매도잖아요. 이 장이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여요. 계속. 그래서 빨간 게 이쪽으로 많이 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그러면은 주식은 내려가겠죠. 반대로 이 녹색이 점점 많아지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몇 주 단위로 사는가.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돈 많은 사람 정말 많죠. 2990주, 6주, 760주 이런 식으로 지금 매수가 몇 주 단위로 사는지 반대로 매도가 몇 주 단위로 파는지가 옆에 쭉 실시간으로 계속 라이브로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포라 그러잖아요. 주포. 그렇죠? 주포. 그러니까는 큰 손들. 그러니까 뭐 이런 6주, 뭐 3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3,000주, 10,000주 이렇게 사는 바이어들이 계속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관이라든지 주포. 정말 큰 손들이 사재 끼는 거니까 주식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개미들이 뭐 10주, 20주, 뭐 100주 사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들이 10주, 20주, 100주 파는 게 아니라 뭐 1000주, 10,000주씩 막 이렇게 던질 때가 있어요. 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거를 실제 뭐를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참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스탁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스탁이 120불인데 120불이잖아요. 그쵸? 애플 스탁이 120불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주가 아니라 10,000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0,000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얼마죠? 저 채팅창에 써줄게요. 1반 하나 둘 셋 넷 콤마 찍자. 세 자리마다 이거예요. 애플 스탁을 갖다가 10,000주씩 사거나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120만 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돈 뭐 몇천 불 들어가도 막 벌벌 떠는데. 그러니까 120만 불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락장에서 애플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그럼 120만 불의 그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전문 기관일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그들은 예를 들어서 개미들 다 던지고 있는 와중에 120만 불의 주식을 한 번에 빵빵빵빵 사는 이유가 뭘까요? 감으로? 절대 아니죠. 그렇죠. 철저한 분석과 주식은 심리전이라 그랬잖아요. 상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아무튼 이거는 뭐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타블렛이 보기가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손으로 이렇게 늘렸다 폈다 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컴퓨터 사용법이 익숙해지시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뭐죠 할 때 집에 있는 이 타블렛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아이패드를 통한 이 사용법에 대한 것 궁금한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그 데이 트레이딩 한번 해서 돈 좀 따면은 여러분들 한 분 뽑아서 영지버섯 제가 한 분 딱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보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예상보다는 좀 몇백 불 딸 수 있었는데 그냥 저도 오랜만에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땄지만 그래도 수익을 좀 냈거든요.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약속대로 해서 제가 오늘 추첨을 했는데 채팅창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영지버섯을 받게 되셨냐면요. 타이핑 잘 안 되네. 지금 하와이 가신 줄리엣 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돌아오시면 저희가 이 영지버섯 몸에 좋은 영지버섯 당첨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한다고 바빠서 못 올린 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 회사는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제일 바쁜 이커머스 회사니까 정말 바빠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감당이 할 수만 있으면 저희 히사모 채널도 3개월 동안 좀 방학하고 싶은데 또 뉴스 안 올리면 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올리긴 하는데 목이 다 셨잖아요. 그렇죠? 예, 축하해 주세요. 줄리엣 씨 축하합니다. 하와이에서 언제 오세요? 감동 먹으셨어. 예, 줄리엣 리님 맞습니다. 네. 예, 공정한 사다리 타기를 해서 뽑히셨습니다. 23일 오케이 돌아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추첨된 영지버섯 되게 쓴데 저는 영지버섯이 저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처음 영지버섯 먹으면 여러분 진짜 쓴 거 아시죠? 씁쓸해요. 근데 나중에 그 맛에 조금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 목소리에 익숙해져가지고 뉴스에 중독되듯이 영지버섯의 쓴맛이 달게 느껴지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처음 영지버섯 드실 때는 쓰면은 좀 꿀을 좀 타서 드시면 좋고요. 점진적으로 영지버섯 여러분 어떻게 드시는 줄 아시죠? 한 번만 끓이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한 4번 5번까지 계속 재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 끓인 것 같게 좀 섞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 주무시기 전에 한 잔 이렇게 하시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골프 치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비거리가 30야드는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오케이. 자, 여러분 질문을 좀 먼저 받고 제가 오늘 좀 수업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수업 준비를 좀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수업을 할 거거든요. 예. 일단 여러분들 먼저 질문을 받고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방은 그 카톡방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하나씩 영지버섯 질문 말고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궁금했던 거, 단톡방에 제가 질문하라고 했던 거, 메모해서 했던 거 남겨주세요. 아, 뇌동매매. 뇌동매매. 자, 뇌동매매 질문하라 그랬죠. 여러분, 뇌동매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잠깐. 자, 하나씩. 어? 하나씩. 질문 하나 딱 나와서 제가 끝나면 그 다음 질문을. 왜냐면 이게 채팅창 올라가 버리면 정신없잖아. 자, 뇌동매매의 뇌는 뭐냐면요. 브레인 할 때 뇌, 우리의 머릿속의 뇌. 이게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그 용어인데요.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사람들은 왜 제가 그토록 주식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냐면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또 예를 하나 들어야지. 어느 4유닛 6유닛 아파트에 6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아파트 6유닛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친하고 수입도 똑같고 애들도 똑같고 막 이렇게 그래. 근데 어느 날 좋은 그 아파트에 사는 비용하고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곳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새로운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제 6가구 가운데 5가구가 이제 아파트 이제 생활을 청산하고 집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 6가구 중에 한 가구는 집을 살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족처럼 정말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또 와이프들끼리 애들끼리 하는 모임에서 5가구가 집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같이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면 그 한 가구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같이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응? 그런 것처럼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투자 원칙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라고 하는 주식을 살 때 나는 요거를 딱 일주일 동안만 가지고 있겠다. 왜냐하면 요즘 장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그쵸? 그 일주일 정도만 딱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보통 주식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샀는데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려갈 수도 당연히 있죠. 근데 내가 산 가격에서 3% 또는 5% 좀 많이 보는 사람은 10% 마이너스가 나면 나는 팔겠다. 이거를 이제 손절매라 그러는 거야. 손절매. 손해보고 파는 거야. 왜냐면 예상했던 거와 틀리게 주식이 떨어지니까. 반대로 이 주식을 나는 테슬라 주식을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 팔도록 하겠다. 또는 가격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어제 제가 데이 트레이딩처럼 100불 정도 수익 나면 그냥 나는 미련 없이 팔겠다. 근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 이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다 보면 자꾸 시장의 이 반응에 내 자신이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사든 팔든 장이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아. 근데 이 아쉬움이 손실로 넘어가면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손절매를 했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이제 주린이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손절매를 해야 돼. 손해보더라도 팔고 다시 정비해서 사야 되는데 갑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자기 합리화. 나 이거 급하는 거 아니었어. 설마 저 회사가 망하겠어? 나 길게 보고 산 거야. 하면서 스스로의 원칙을 자꾸 바꿔요. 근데 이걸 쉽게 말해서 뇌가 움직인다 해서 뇌동매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식의 습관이 들이시면 여러분은 평생 주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뇌동매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끝나고 나면
아씨, 내가 왜 그때 왜 이거를 이렇게 했지? 그때 내가 왜 나의 스탠스를 이렇게 잡았지?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깡이라고 하는 친구, 지금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주식 하는 친구고, 전문으로 자기 채널도 이렇게 하는,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났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의 유튜브 영상을 들어보면 저처럼 이렇게 약간 고품격의 느낌이 잘 안 나와요. 농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워낙 한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제 전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도요, 10년 동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살아남질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친구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가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 거를 계속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데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 수업이 아니지,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한대요. 마치 바둑이 끝난 사람이 복귀하듯이 자기가 그 사람은 이제 주로 선물도 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거를 다시 동영상을 리뷰하면서 그걸 10년 동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박지성 스페셜이라고, 제가 축구선수 박지성 스페셜 영상을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또 봤는데, 박지성 선수도 보면 국민학교 때부터 축구 일지를 썼어요. 축구 일지. 어? 엄마 아빠가 나 키 크라고 개구리 사다가 이렇게 끓여줬는데 먹다가 토했다. 하지만 나 키 크라고 해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축구해야겠다.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막 축구 일지를 어릴 때부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일지를 쓰게 되면 뇌동 매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99%는 안 해요. 숙제도 안 하는데, 영상 댓글 달라 그래도 안다는데 하겠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그렇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자 이거지. 대부분의 개미들이 그렇게 안 하거나 대충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거죠. 자, 내동매매 이제 뜻 아셨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기업의 ROE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 이경희 씨, 주식 용어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셨나 보다. 제가 위불도 위불이지만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요거잖아요. 야후 파이낸셜. 그쵸? 여기서 많이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지난번 저희 지금 미주널 영상에 여기 보면 이 야후 파이낸스 제일 이게 잘 돼 있어요. 미국 주식은 야후 파이낸스의 이제 기본적인 거를 지금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자 그러잖아요. 그쵸? 요걸 많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회사들마다 조금 틀린데,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웹사이트에 그런 것들 한 코너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은 워낙 인터넷 검색창이 잘 돼 있어서 뭐 야후 파이낸스 또는 구글에서 바로 그 회사에 대한 걸 쳐도 그런 자료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제 위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서 그 기사 나오는 거에서 대부분 공시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구글링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식 용어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니까 굳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한국부터 시작했으니까 매수 매도란 말을 쓰지만, 뭐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한국말로 번역해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미국 주식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세요. 근데 좀 어렵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경제 용어니까. 그런 거는 개인들이 알아서 단톡방에 질문하지 마시고, 한국말 모르는 거는 좀 네이버도 좀 검색하시고, 또 구글도 좀 찾아보시고 해서, 그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강의하다가는 10년 돼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숙지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 질문 보죠. 어제 3불 88 살라고 위불에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매수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 그 다음에 개인 포트폴리오 작성하기요. 그러니까 개인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한 대로 와치리스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치리스트에 그 새로운 종목 와치리스트 애드하는 법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카카오 PC 버전을 깔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수업 때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테슬러의 제가 주식 차트 연구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카카오톡은 뭐 언제까지나 그 카카오톡에 그 사진이 저장돼 있지 않아요. 쟤네들 용량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카톡을 무료로 쓰는데 서버 용량이 있다. 그래서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진이 다운되지가 않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카카오 PC 버전을 연결하셔서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의 컴퓨터에다 계속 세이브 하시라고요. 계속 세이브 하셔서 쉽게 말해서 수업 노트식으로 계속 세이브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카카오 PC 버전을 컴퓨터에 깔고 그 카카오 PC 버전을 통해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띵띵띵띵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줄리엣 씨 질문입니다. 빅히트 주식이 상장되자마자 2시간 후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처음에 살 때 공모 가격이 싸게 샀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걔네들은 비싸게 샀어요. 이를 들만에 2조 날라갔대요. 8조에서 6조로 됐대요. 아,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빅히트 아시죠? 그 한국 주식인데 그 BTS 소속사 주식 이게 이번에 상장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음 상장되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아파트 청약처럼 한국에서 은행에 가면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걸 이렇게 신청하면 아파트 추첨처럼 추첨을 통해서 그 BTS 주식, 빅히트 주식을 받게 되는데 그게 상장가 가격이 얼마였더라 이번에? 14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그렇게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워낙 경쟁률이 세니까 그렇게 사실 은행에 가셔서 그 상장 주식에 대한 그 청구를 해도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워낙 사기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컸기 때문에 예전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또 무슨 코로나 그 제약회사도 그렇고 한국은 상한가라는 게 있잖아요. 하한가도 있고. 그러니까는 시작하자마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데 딱 이렇게 멈추는 가격이 있어요. 그 상한가를.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고 무한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다고. 그래서 상한가가 되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딱 이렇게. 제일 좋은 거지 사실은. 근데 상한가에 딱 대고 따상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더블. 이틀 연속 상한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갔어. 개미들은 계속 사는 거지. 샀던 거죠. 근데 그 따상이라 그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서 그 가격이 얼마였죠? 30몇만 원인가 50몇만 원인가. 근데 이번에 빅히트 주식이 이틀 만에 그게 상한가가 풀려버린 거예요. 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한가에서 이제 팔면은 첫날 샀던 사람이 둘째 날 수익이 났으니까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풀려버린 거야. 이게 팔게 되면서. 둘째 날에 그걸 샀던 개미들이 풀려버리면서 밑으로 추락을 하니까 엄청난 돈을 날린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거품이 생긴 가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주린이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뭐냐면 상장되는 주식은 처음에 그렇게 사면 안 돼요. 진정한 아미들이 아닌 이상은 좀 주식이 히스토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까지 갈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지난 다음에 이거를 들어가야지. 되자마자 아무리 BTS군 뭐죠? 우리도 한번 그 있잖아요. PLTR인가?
CIA에서 그 투자한 그런 주식이든. 근데 이번에 이게 다 개미들 달려들었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상장 전에 은행을 통해서 청약해가지고 받은 사람들의 14만 원까지는 아직 가격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 이익 본 사람들은 만약에 청약해서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팔았으면은 엄청난 이익을 봤을 거고, 첫날 상한가 때 잡은 사람들도 둘째 날은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렸으니까 그때 파는 사람들은 이익을 본 건데, 이제 둘째 날 상한가 때 또 그 다음날도 또 갈 줄 알고 샀던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본 거죠. 답변됐죠? 비비안 전님, 장기 투자시는요? 질문을 저렇게 한 줄 쓰면 내가 이해가 안 되지. 그 다음에 위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잔고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자기 어카운트, 그죠? 여러분의 그 위불에 보면 마이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어카운트 들어가셔서 띡띡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의 돈이 나와요. 그리고 주식을 하셔도 주식으로 얼마 갖고 있고 캐시로 얼마 갖고 있는지가 위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ETF가 유리합니까? 여러분, ETF가 뭔지 아세요? ETF 얘기는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ETF가 유리하죠. 유리한 점이 많이 있죠. 근데 반드시 꼭 유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시장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도 주식 전문 브로커들이 있는 거 아시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뭐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주식 하고자 하는 다 그러면은 상담해주는 전문가들 되게 많아요. 증권사들, 미국에도. 그러면은 몇 가지 물어보죠,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정도의 수익을 원하십니까? 장기 투자를 원하십니까? 뭐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보통 이제 그쪽에다 많이 맡겼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그쵸, 우리의 사고 파는 거를 통해서 돈을 그쪽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도 떼가고 뭐 수임료도 떼가고. 근데 위불은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장단점이 있죠.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위불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쪽에다 의뢰하는 게 제일 낫죠. 한국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컴퓨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HTS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접 우리가 사고 파는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식을 다 어떻게 했어요? 객장에 직접 가서 주식장 뭐 이렇게 약간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벌집처럼 생긴 객장에 직접 딱 가가지고 거기서 마치 추석 때 기차표 끊는 것처럼 창구에 가가지고 나 이 주식 얼마 살 거예요 하고 돈하고 같이 주면 그 증표 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미국도 처음엔 그렇게 많이 했죠. 예. 어떻게 줌이 이렇게 날아갈 줄 예상했나요? 우리 이경희 씨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차트 보면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리브라가 나왔나요? 저 리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페이스북의 암호화폐는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제 생각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거는 글쎄 암호화폐가 정식적인 투자의 한 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저 엄청난 버블과 사기성 짙은 사건 사고들이 다 거친 10년 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초창기에 비트코인 뭐 몇백 불어치 샀다가 대박 나가지고 막 한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또 그것 따라 들어가서 샀다가 지금 쪽박 찬 사람들이 훨씬 많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할 때 단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단타, 단기 투자,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를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고요. 스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주식을 사고 뭐 3일이나 일주일 간격, 일주일 정도 단위에서 파는 것을 보통 스윙 매매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투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뭐 오늘 사서 10년을 묻어둔 1년을 묻어둔 이거를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보여주신 분석 그래프에서 서플라이 존과 디맨드 존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시나요? 죄송해요, 크리스 씨. 질문이 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다음에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이거 말고도
단톡방에 저 질문하라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내동 매매 말고. 빨리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단톡방에 이거 잊지 말고 질문하세요라고 하는데 질문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보신 거지. 대충 보신 거지. 자, 보시죠. 좀 질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화면 깨끗하게 보이시죠? 예, 알아요. 근데 줌 얘기 말고 다른 질문 또 있나 물어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전에 요걸부터 먼저 얘기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지금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요거죠, 그쵸?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그쵸?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역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주식 종목 살 때 어떻게 사요? 응? 뭐 테슬라를 사든 뭘 사든 그 종목을 살 때 그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어떻게 해요? 자, 빨리 채팅창에 남기세요. 카톡창에 남기시든지. 질문. 여러분들은 주식 종목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마리아 방님, 저를 웃기셨어. 소문 듣고 빨리 쓰세요, 빨리. 카톡방에 쓰시든, 아니, 지니어 분들은 카톡방에 쓰시고, 채팅창에 쓰시는 분들은 빨리 답을 쓰시라니까. 모의 투자, 그렇죠. 다음 시간에 우리 모의 투자 해야겠다. 모의 투자 결과 밝혀야겠다. 그럼 모의 투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그 종목을 선정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나는 우리 방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도 참 좋으시지만, 전 미국 각주에 흩어져 있는 것도 참 좋고, 미국 여행하다가 전화하면 그래도 짜장면을 사주실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참 여러분들은 너무 정말 순수하셔. 얼마나 순수한 답이 나와요. 유튜브 보고 산다. 생활 속에서 산다.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을 보고 사요. 어려운 말이다. 탑다운 방식. 티나씨 감동이야. 뭘 알고 산 적은 없어요. 티나씨 저쪽에 사시죠? 산호세 쪽에. 그쵸? 반갑습니다. 북가주에 사시는 분. 4차 산업 엔비디아. 가격 보고 안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볼 때 몇 단위로 봐야 효과적인가? 아니, 답을 하랬더니 왜 선희 씨는 질문을 하고 그래요? 뉴스 보거나 증권하는 친구들의 조언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 분석해서 유명하다는 거, 잘 나가고 관심 있는 거, 항공산업 보잉. 그러니까 옥동주 씨, 항공산업 보잉을 어떠한 기준으로 사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내 질문은. 경제 뉴스 보고 팀장님 선택해 주세요. 진아 씨. 경희 씨는 시가총액이나 기업의 건전성, 미래 성장 가능성. 이거는 저기 어드밴스 클래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 위주로 뉴스 보고 삽니다. 시장 흐름, 시사모 보고 안정적인 데들. 이 회사를
이게 제가 사는 얼바인에 코스코가 한 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코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 한국 마켓 잘 안 가요. 이제 거의 꼭 한국 마켓에 가야 될 때만 가는데, 시온이든 H마트든. 주로 이제 웬만한 거는 코스코에서 다 사서 해결하는 과일 같은 것도. 근데, 제가 어제 같이 갔던 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스코에 같이 갔던 사람이랑, 저 이제 스텝 중에 한 분인데, 지금 코스코를 봐라. 오늘 이 코스코를 봐라, 지금. 봐라. 응?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가 남았는데, 올 1년 동안 코스코는 정말 물건이 없었다. 작년에 비해서 몇 년 동안 저희는 코스코를 계속 이렇게 가니까 작년에 비해서 코스코에 정말 물건이 없었다. 살만한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코의 올 1년 동안의 그 주식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코스코는 이제 이센셜 회사라서 다 락다운 돼서 문을 닫을 때도 코스코는 오픈을 했었거든요. 지난 2월, 3월, 4월 때. 근데도 코스코의 주가를 보면 정말 지그재그로 별로 그렇게 주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코의 주식 차트가 올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코스코에 매일 가는 사람이나 코스코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자기네 회사가, 그러니까 딱 둘러만 봐도 코스코에 사람이 별로 없네, 물건이 별로 없네, 응? 뭐 고작 팔아야 되는 게 뭐 마스크, 뭐 휴지, 근데 그것도 한 사람에 하나씩밖에 못 사게끔 막 이렇게 제한하고 막 그런 걸 보면 느낌이라는 게 딱 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주식을 전업으로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에 보도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회사를 탐방도 해요. 탐방. 실제 그 회사를 탐방해서 둘러본다고, 진짜. 회사 탐방. 그리고 주식 담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차트를 보는 것과 기사를 보는 것과 기업이 발표한 그런 공시를 보는 것과 실제 가서 느끼는 거는 굉장한 갭의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갭의 차이. 응? 샘스 클럽이라고 아시죠? 월마트에서 코스코처럼 비슷한 거 하나 만든 게 샘스 클럽 이거잖아요. 지역마다 다 있죠. 샘스 클럽도 가끔씩 저희 회사 일 때문에 가거든요. 보면 뭐 코스코에서 파는 물건과 조금 다른 물건도 파지만 겹치는 물건도 되게 많이 있는데, 샘스 클럽을 딱 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클럽의 사이즈라든지 뭐 전체적인 구성은 참 코스코랑 비슷한데 일하는 직원들의 퀄리티도 그렇고 죽었다 깨도 얘네는 코스코를 따라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 뭐 AS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무튼. 응? 그런 것이 내가 코스코 주식을 산다 또는 월마트 주식을 산다 할 때 굉장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 이제. 다음 달 정도부터. 우리가 한 종목을 산다 그럴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하도 뭐 테슬라 하니까, 뭐 유튜브에서 다 테슬라 하니까, 그러니까는 듣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은. 작년에 테슬라 누가 2만 불어치 샀는데 올해 뭐 200만 불이 됐다더라, 막,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뉴스를 통해서 정말 많이. 그리고 가끔 여러분 주변에 뭐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 좀 참조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뉴스, 인터넷, 유튜브가 사실은 제일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주식의 격언 중에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많은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나 주포들이라 그러죠. 주된 포들은 개미들이 그런 뉴스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한다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뉴스를 그렇게 터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심리전에서 개미들은 늘 지는 거야. 늘 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 뉴스뿐만 아니라 뭐 시사모 뉴스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뭐 미국 주식 유튜브를 막 이것저것 막 다니면서 보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망칠 거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고 수많은 뉴스들을 걸러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 특별히 주식 뉴스 같은 경우는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해석의 능력.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머리로만 뒤죽박죽된 엄청나게 짬뽕된 그 뉴스들이 머릿속에 가득 되면서 정말 휴지조각 뉴스 속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 뉴스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주포들에게 여러분들은 평생 당할 확률도 정말 많지요. 그렇죠? 자, 종목은 어떻게 선택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제가 주로 쓸 때 하는 방법인데요. 1번, 시장의 흐름을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란 미국 주식 시장의 흐름이 아니에요. 더 큰 개념. 리처드 버기 쓴 갈매기의 꿈처럼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의 경제부터 우리는 봐야 돼요. 또 전 세계의 경제, 전 세계의 경제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미국 경제도 안 보는데 무슨 전 세계를까지 보라 그래요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건 다음에 나오거든요. 다음 아시죠? 다음 이런 전 세계 증시를 함께 보셔야 돼.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전체 뭐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다 나오잖아. 이것까지도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빨간색이 한국 거는 이렇게 빨간색이 플러스라 그랬잖아. 그렇죠? 전 세계를 봐야 돼요.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가 제 3차 웨이브가 시작이 됐잖아요. 2차 웨이브가. 그쵸? 이제는 미국에서 1차 때는 전 유럽의 문제니 하고 넋 놓고 있다가 당한 다음부터는 지금 유럽에서 지금 2차 웨이브의 각 나라들이 비상하는 걸 보고 심도 있게 다루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시작된 게 곧 미국에서도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되는 패턴이 나오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식시장도. 자,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의 선택 기준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전 세계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떠냐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지금 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전 세계 시장 경기 흐름은 당연히 안 좋죠. 각 기업들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을 지금 하느라고 지금 경기가 다 파탄 나고 있잖아요. 큰 흐름을 봐야 돼, 이게 저는 이거부터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흐름은 미국으로 들어오죠. 오케이. 그럼 미국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 가끔 전 세계가 경기가 안 좋은데 그 나라만 잘 나갈 때도 있잖아요. 중동에 속이 터졌을 때.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은데 그 나라만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중국. 이런 식으로. 미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그러니까 연역적 방법으로 들어가셔야 돼. 큰 카테고리를 보고 점점 좁혀 들어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카테고리를 설정하셔야 돼. 카테고리. 여기서 카테고리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종목군의 주식을 갈 것인가.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IT주 같은 데 투자 안 한다. 이유는 내가 잘 모르니까. 한평생 나의 투자 원칙은 내가 아는 것만을 투자하는 게 원칙이다. 할아버지다운 얘기였죠. 그래서 코카콜라만 주구장창 사셨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자꾸 죽을 쓰시니까 애플의 대주주가 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하고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 형님은 한국의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계세요. 한 30년 되셨나 보다. 지금 되게 오래됐는데 절대 현대차 주식 안 사요. 자기네 회사인데도. 왜 안 살까요? 안 물어봤지만 뭐 본인이 회사에 그렇게 오래된 나름대로 좀 위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겠지. 그렇죠? 한국에 보면 화장품 회사들 많이 있잖아. LG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아모레 이런 회사들 주식 상장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국 화장품을 실제 하는 화장품을 내가 이렇게 하는 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뭐 설화수가 뭐 후가 뭐 숨이 대박 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 내 가게에서도 많이 팔리니까. 그럼 이제 그게 주식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경험이 함께 애드가 돼야 되는데 카테고리별로 저 같은 경우는 팀장인 저 같은 경우는 IT주를 옛날부터 IT주를 정말 좋아했어요. 처음 주식 시작할 때부터 NHN이 뭐냐면 한국이 네이버예요. 네이버. 그러니까는 여기로 말하면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저는 이런 주식들을 처음부터 되게 좋아했다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주로 IT 기업 중심으로 항상 가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게 빵으로 가고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마다 나는 음료, 식품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제약회사 주식들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건설 쪽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회사의 주식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코, 월마트, 타겟 이런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내가 매일매일 가니까 이게 있잖아. 그런 게. 뭐 타겟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지점들이 많이 들어섰죠. 최근 몇 년 동안. 지난 한 10년 동안. 근데 뭐 여전히 발표되는 거 보면 타겟은 지금 올 1년 동안 매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카테고리가 그런 거야. 어떤 사람들은 가전제품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항공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항공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보잉 이런 쪽을 자꾸 가시는 거고 가전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GE 주식을 못 놓는 거지. 왜냐하면 GE라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자동차 주식들을 못 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를 정하셔야 돼. 자기. 오케이. 범위를 점점 좁혀는. 그런 다음에는 자, 그 주식이 개별주냐, 대형주냐, 테마주냐를 또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개별주, 대형주, 테마주라는 말이 뭐냐면 대형주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큰 기업들이 다 대형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플, 테슬라, 뭐 구글 이게 다 대형주야. 코스코 다 대형주야. 그냥 웬만하면 안 망하는 대형. 그 카테고리의 그 선두 역할을 하는 테마주라는 거는 뭐냐면요. 테마. 그야말로 대표적인 테마주가 뭐냐면 뭐 이번에 BTS의 빅히트도 테마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보통 코로나의 백신 주식도 테마주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백신에 성공되는 제약회사는 대박이 난다는 걸 아는 그런. 그러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진짜 떴다방처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빅 이슈와 함께 가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나 미국 주식, 예를 들어서 바이든주, 트럼프주도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지만 뜨는 주식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만 뜨는 주식들, 그런 걸 이제 테마주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테마주가 자기한테 맞는 분들도 있어서 주구장창 테마주만 찾는 분들도 있으세요. 개별주는 뭐냐면 지난 주 동안 지난 3일 동안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다 빨간불이었잖아요. 그쵸? 금요일날 조금 뭐 그냥 멈추었고 화수목 다 전체적으로 막 키기만 하면 다 빨간 줄이었다고. 이게 경기 부양책이 미뤄지고 코로나 막 터진다고. 근데 그럴 때도 보면 개별 그야말로 혼자 독불장군처럼 쑥쑥 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모든 주식이 다 빨갛지는 않아. 그거는 지난 3월 때 일이고요. 주식시장과는 상관없이 혼자 튀어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개별주라 그래요. 보통 그러한 개별주를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죠. 또는 짧게 스윙으로 가죠.
보통 어떠한 소재나 올라갈 호재가 있을 때 개별주들은 움직이죠. 오케이. 자, 요까지 이제 추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까지. 근데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대형주 중심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안전한 주식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팀장님, 보잉 왜 사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집에 그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다 GE 제품이 얼마나 많은데, GE 쓰다가 삼성, LG 쓰면은, 아이씨, 뭐, 디자인은 이쁜데 튼튼하지도 못하고, 역시, 미국의 가전제품 GE예요. 근데 왜 팀장님은 GE 주식 사지 말라 그래요?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금 GE 주식이 7불이에요. 와, 진짜 싸죠. 근데 여러분, GE 주식이 지난 5년 동안의 주식 차트를 볼까요? 오 년이 뭐야? GE라는 회사는 저 보세요. 1962년부터 시작했네. 대박이죠. 이때 지금 밑에 좀 영상이 뭐죠? 전체적으로 보자. 1962년이거든요. 보이시죠? (62년도에) 안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생겼던 상장됐던 GE라는 주식이 처음에는 이게 지금 이제 매년 연 그래프예요. 62, 63, 64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진적으로 굉장히 좋은 주식이었고, 쭉 보시면 보세요. 예. 94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GE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요. 쫙 올라가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이렇게까지 올라가. 근데 그러다가 언제 꼬꾸라지느냐? 이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이게 2000 뭐 이때 이제 정점을 찍고 뉴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2000년 중반에 정점을 찍고,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요때 돈 많이 버셨죠. 또 95, 96, 97, 98 요때. 근데 주식 그다음에 주식 계속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보합하다가 이때 밑에 거래량 보세요. 이 거래량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내려간 것도 내려간 거지만 이때 지난 몇 년 동안 갖고 있던 주식들을 다 던졌어요. 이 보세요. 이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는 또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올해도 아닌 2017년, 8년 이때부터 또 폭락을 해요. 쭉.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어. 하나가 7불 얼마로. 자, 보세요, 여러분. 그냥 뭐 차트를 하나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게 GE 주식의 현 주소거든요. 뭐 트럼프가 가끔 LG 삼성 세탁기 뭐 관세 엄청 때려가지고 뭐 어찌됐든 뭐 GE 전통적인 미국 회사들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가끔 뉴스를 하지만, 이제는 코스코 가도요, GE 세탁기는 저 코너에 박혀 있어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제일 좋은 자리는 삼성, LG고 그 다음에 GE는 저 구닥다리예요. 근데 가봐도 가격도 싸지 않은 게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이 주식 사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GE 주식 사겠어요? 지금 이때 얼마나 물량들을 지금 많이 집어 던졌어요, 또. 이게. 누가 던졌을까요? 전통적으로 1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고 던진 거지. 저 던진 다음에 이제 테슬라 샀겠지.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 GE가? 뭐, 망하지는 않겠지. 그래도 지금까지 몇십 년인데. 하지만, 이 GE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이 물려있던 이거를 다 소화하고 올라간다?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리노베이션이에요. 항상 신기술이 도입이 돼요. 굳이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안 해도. 근데 GE는 뭐 이렇게 깜짝 할 만한 어떤 새로운 뭔가의 작품들이 전혀 안 나와요.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저런 주식은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공짜로 주면 모를까. 이해되시죠? 보잉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보잉 좋은 회사예요. 근데 아니 아직 코로나가 지금 이 모양인데 보잉이 비행기가 언제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풀린 다음에 움직여도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많은 개인미들이 좀 착각하는 게, 야, 그래도 보잉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 야, 보잉 주식 사야지.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흐름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재무지표를 보셔야 되고, 이렇게, 포어라든지, 뭐, 아까 이제 우리 경희 씨가 질문했던,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회사가 발표하고 있는 뉴스, 그 다음에 오늘 미주노래 제가 하나 올렸잖아요. 다음 주 중시 전망하는 거 공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최근에 이 주식이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매수 시기. 난 그러면 언제 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매매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식을 살 때에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보통 한 10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주식을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개미들은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산다는 거죠. 그거를 바로 묻지마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묻지마 투자. 응? 묻지마 투자. 그래서 자기가 산 주식이 뭔 회사인지도 몰라. 그렇다면 제가 이제 줌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줌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조사를 했죠.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저런 절차대로 쭉쭉쭉쭉쭉 따라왔죠.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줌이라는 주식 전체적인 시장 흐름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자, 종목을 선택합니다. 카테고리, 오케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IT라든지 최근의 흐름에 민감하게 하는 거로 잡겠다. 여기서 이제 결정을 했고, 자, 줌이라는 회사를 해서 줌이라는 회사의 재무지표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회사가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채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회사가. 부채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저께 뉴스에 제가 LA 가주마켓 승소했다라고 하는 그거 그냥 했는데 보면 멋모르는 사람들은 어이구 저 가주마켓 저 사장 되게 좋겠다 막 근데 다 빚이잖아요. 그 주인들이 얼마나 많아,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고 겉만 번지르 한 거지. 그 뚜껑을 열어보면 제가 거듭 얘기하죠. 페이오프가 끝나야 자기 집이라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론회사 집이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근데 줌이라는 회사는 보니까 부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일단 눈이 확 들어왔죠. 근데 뭐 하는 회사인가? 그렇죠. 화상 채팅하고 화상하는 그런 쪽에 한 거야. 근데 이미 화상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죠? 뭐 페이스타임도 있고 뭐 애플 페이스타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에도 여러분 화상하는 거 다 있어요. 그 제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써봤죠. 달라. 뭐가 달라?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택근무하는 직원들과 화상회의할 때 해서 결정하는 게 줌이라는 거로 결정하는 이유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따라오지를 못해요. 다른 것들은. 일단 재무지표에 제 눈을 꽉 잡았고 그 다음에 줌이라는 뉴스의 기사들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저의 마음을 끌만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사모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사람들은 그냥 사스, 메르스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신껏
저와 저희 스태프들은 코로나는 메스, 사스, 발음이 이렇게 안 되나? 사스, 메르스와는 다른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자, 이게 주식 투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장기전으로 코로나는 흐를 것이다. 쉽게 경제 오픈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택근무를 통해서 한 번도 미국 경험해보지 못한 락다운이 되면서 자택근무를 통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좀 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익숙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그래서 지금 오피스들의 공시율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 오피스들이 매물로 나오지만 지금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오피스들이 지금 렌트가 안 나가고 있어요.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굳이 돈 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학교도 스탑이 되면서 우리 애들을 보니까 다 줌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대박.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될수록 사람들은 줌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쓴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는 줌을 사지는 않았어요. 왜 안 샀냐면 그때는 바빠가지고 미즈놀도 아니었고. 제가 줌 주식을 산 거는 얼마 안 돼요.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왜 많이 사지 않았냐면은 너무 많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이 6월 달이잖아. 6월 달. 그렇죠? 6월. 그렇죠? 7월. 그리고 계속 올랐는데 여기서 한번 푹 꺼지잖아요. 요때. 이게 이제 9월 달에 전체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폭락할 때 그때 모습인데, 요때가 참 중요해요. 요때가 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제대로 한번 본보기로 칠 때였어. 틱톡. 아직도 안 끝났죠? 미국 무역 전쟁에 굉장히 깊이 영향을 받는 회사다라고 하는 것. 틱톡, 그 다음에 위챗, 그 다음에 줌이겠다. 그래서 저는 안 샀던 거예요. 뭐 중국 회사라고 하는 좀 꺼림직한 것도 있긴 했지만, 뭐 그건 또 심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싫은 거지. 또 뭐 우리가 또 현실을 봐야죠. 중국 회사라고 안 사면 또 안 되지. 그쵸? 그쵸. 지금 준 씨가 쓴 저거예요. 뭐 중국 회사이고 사용자의 정보를 빼둬서 큰 회사들을 탈퇴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기사들, 정보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줌을 들어가지 않았던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줌도 트럼프냐 바이든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실제 틱톡을 그렇게 치는 뉴스들이 계속 터졌을 때 줌의 주식이 철렁철렁하고 지금 하기도 했었고. 오케이. 그랬는데, 자, 이거는 제가 단톡방에 지금 올려드렸던 분석이거든요. 자, 차트 분석을 딱 했을 때, 이때가 줌이 496불. 지금 500불 넘었죠? 560불인가? 그쵸? 500불씩 넘었죠? 차트 분석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어느 정도 지금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게, 딱 봤을 때, 줌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보면 굉장히 급반등을 해요. 이렇게 빨간색 써있죠. 세로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급반등의 사인 띵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딱 올라갔지만 요 파란색 막대가 짧으면은 안 된다 그랬죠. 주식의 차트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까먹어도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다. 요 말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해. 그리고 반대로 지금 그런 이슈가 터져도 주식 이렇게 하락이 떨어질 때 밑에 거래량을 보면 빨간 막대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급등할 때 줌을 샀던 사람들이 떨어질 때 그대로 안 버리고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금 극복하고 계속 오를 때도 보면 거래량은 점점 늘어나는. 그 제가 잊지 말자 거래량 띵띵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전고점이 있었어요. 이게 전고점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줌이 올랐던 최고 금액, 이게 이제 저항선이잖아요. 저항선. 그렇죠? 저항선을 뚫으면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 자, 저항선이 있었는데 요 저항선은 이게 저항선인지 어떻게 아느냐? 요건 이제 주식 한 20년 하셔야지 알지. 네. 선생이 아는 거죠. 초짜들은 잘 모르죠.
저항선에 딱 올라가면 줌은 치고 내려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보통 그런 분위기로 움직이니까. 예상대로 움직였죠. 1차 저항선을 치고 뚫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2차 시도를 했는데 또 뚫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지난 횡보 조정 기간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1차 뚫고 내려왔을 때는 바로 반격해서 올라갔는데 이때부터는 좀 지루한 조정 장세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완만하다고 하는 건 조금씩 오른다는 거죠. 지난 기간에 비해서 조정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 오늘이 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 주식 분석을 해줄 때 단톡방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줌의 관전 포인트는 이 저항선을 3차 시도 때 뚫느냐 안 뚫느냐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쵸? 오늘이 3차 전고점 돌파 시도 이 저항선을 뚫고 호재를 만나면 상승 가능성. 저는 뚫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1차, 2차 때는 못 뚫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3차 때는 뚫을 수 있는 게 요 조정 기간이 긴다라고 하는 건요. 그만큼 힘이 비축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저도 항상 완벽한 건 없어요. 약점이라고 요게 좀 약점이었죠. 왜냐면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이때가. 왜 감소했을까? 그쵸. 지루한 조정 장세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주식 줌을 버리고 다른 거를 샀겠지. 요게 하나의 좀 단점이었지만 그래도 3차 시도 때 저거를 뚫으면 3차 시도 때는 뚫을 거라고 좀 봤어요. 왜냐면 요때 유럽 쪽에서 2차 요때가 날짜로 쭉 따지면 언제예요? 그렇죠.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최근까지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의 2차 웨이브가 계속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계속 터져 나올 때였고 뭐 백악관 걸렸다, 트럼프 걸렸다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고 나올 때였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코로나가 심하면 심할수록 줌은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틱톡 때리기는 어찌됐든 뭐 틱톡도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 전까지는 줌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줌까지 언급하기에는 지금 너무 급해. 갈 길이 많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줌을 때리면 악재인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3차 시도 저는 요때 이제 물량을 산 거죠. 요때. 그 3차 때 뚫을 거라고 봤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뚫었죠. 뚫어서 제가 다시 한번 분석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거 보세요. 아, 화면이 너무 크다. 그쵸? 아이고. 차라리 이거를 그냥 확대하는 게 낫겠다. 보이세요? 제가 지금 쓴 내용에 대한 거를 계속 이거는 저희가 주식방에 제가 3번 올린 거잖아요. 9월 18일 차트 분석 처음 제가 해드렸죠. 줌 9월 18일에 한 거예요. 10월 13일 그 다음에 10월 16일 이때 10월 13일 날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방금 설명해 드렸던 요건데 바로 그거죠. 그렇죠. 2주간의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힘을 모아서 오늘 그때 드디어 이제 뚫어버린 거예요. 예상처럼. 자, 저항선이 뚫리면 뭐라가 된다고?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뚫고 나더니 이제 저렇게 이제 3차 시도 때 뚫게 되잖아요. 3번 시도 때 뚫잖아요. 그럼 당분간은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 줌은 지금 굉장히 호재를 만났잖아요. 독감이 시작되는 겨울, 코로나 재확산,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월 16일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이런 식으로 훨훨 날아가고 있죠. 예. 그럼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느냐?
상승 추세선이 꺾일 때 팔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무기가 돼서 용이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헐렁 날아가기 때문에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가 제가 왜 줌을 샀는가, 그리고 줌이 저렇게 날아갈 줄을 어떻게 알았는가를 아까 제가 얘기한 주식 종목을 고르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혼자 너무 떠들었더니 목이 아파. 자, 또 질문. 아니, 테마주를 조심해야겠네요. 아니, 조심 안 하셔도 돼요. 테마주를 중심으로 수익을 많이 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대표적인 테마주가 대통령주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날아오를 주식들을 이미 다 시장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 대선에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 대선에 온통으로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자기들의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텍스도 있지만. 자, 다른 질문. 없으면 수업 마칠까요? 혼자 너무 장시간 동안 떠들었더니 목이 아파요. 주식 시장 끝나고 나서 어떻게 매도 매수를 하냐고요? 애프터마켓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준 씨가 그 톡방 이렇게 질문 남겼을 때 저도 질문을 했는데 왜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왜 애프터마켓에서 굳이 주식을 거래하시려냐고 물어봤잖아요. 새벽 4시부터. 왜 멀쩡한 주식시장 놔두고 항상 마켓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내 주변에 답변도 안 하고 질문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보세요 한번. 내년 중순 이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듣는 얘기는 코로나가 잡힌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회복은 뭐 10년 걸릴 거다, 뭐 몇 년 걸릴 거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코로나의 백신이 나온다 한들 이미 세계 경제의 이것을 회복되기에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10년, 미국 같은 경우 이빠이 해도 저는 5년 정도는 후유증이 간다고 봐요. 낮에는 일을 해야 돼서 집중이 안 돼서요. 그럴 때는 준씨, 그때는 그럴 때 애프터마켓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예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예약.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낮에 일을 하시면서 회사 다니거나 뭐 낮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위블에서 주식을 살 때 실시간으로 마켓 프라이스도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가격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이 아닌 이상은 나는 이 가격대는 살 거고 저 가격대는 팔 거다라는, 그렇게 하시면서 거래하는 게 참 좋아요. 애프터마켓 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오픈 오더라는 거죠. 예, 맞아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애프터마켓은 호가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번개 컨퍼런스 콜을 할 때도 잠깐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아는데, 보통 애플이라는 주식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름세로 끝나면 그 애프터마켓에서 장외 거래에서도 그 오름세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흐름세는요, 오름세로 끝났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빨간색이 나와요. 그러면 애프터마켓 빨간색이 나와서 왜 빨간색이지 하고 뭐 뉴스 터진 게 있나 하고 검색해 보면 뉴스 터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다음날 그러면 또 애프터마켓이 마이너스일 때는 그 다음날
또 장 시작하면 이게 또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은 또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이상한 뉴욕 증시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과 애프터마켓 장이 따로 노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정상인 거죠. 감사합니다, 줄리엣 씨. 안 그래도 음악 들려드리려고 그랬어.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한 5분 정도 화장실 갔다 오실 분, 음악 들으실 분 하시고 난 다음에 5분 뒤에 이따 가서 올게요. 네. 이게 차트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추격 매수 금지. 추격 매수라는 거 뭐냐면 따라 사는 거야. 사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왜 사지 말라 그런지 알아요? 나만 돈 벌고 여러분들은 돈 벌지 마 이 얘기인가? 그거 아니에요.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들어갈 타이밍. 이미 살려면 진짜 샀어야 되는데 매수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사게 되면 꼭지에 물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사는 타이밍은 올라갈 확률이 90%일 때만 저는 들어가요. 떨어질 수도 있지 물론. 떨어질 확률은 10%.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10개의 주식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마이너스고 8개 정도가 플러스. 이걸 항상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마이너스 나는 게 금액이 적었으면 좋겠고 플러스 나는 게 금액이 많아야지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 사지 말라는 거지 뭐 나 혼자 돈 벌려고 따라 사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유튜브 보니 20일 5일선 지지선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던 알고 있어야 하나요? 기본이죠. 당연하죠. 5일선, 뭐 11선, 21선, 60일선 그럼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요 주식이 뭔 주식인지는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안 가르쳐 주지.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 단타했던 주식이에요. 데이 트레이딩. 이거 통해서 우리 줄리 씨 오늘 당첨돼서 영지버섯 했던 건데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좋은 주식은 아닌데 이게 이제 데이 트레이딩 주식이었거든요. 11시부터 이렇게 12시에서 이렇게 4시까지 제가 이렇게 쭉 봤잖아요. 이 줄은 제가 끄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일정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 제가 이때부터 한번 선을 꺼봤어요. 했더니 이런 패턴이 쭉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게 분 차트잖아요. 분 차트. 그쵸? 시간 다 나오잖아. 내려가더라도 요 지지선만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그쵸? 또 지지선 타면 또 올라가고 최소한 요때까지는 정확하게 그게 지켜졌어. 요때까지는 시간으로 말하면 그쵸? 요 시간 2시 반까지는 그쵸?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지켜졌죠. 물론 저는 이때 데이 트레이딩을 아침부터 한다 그래가지고 최저가일 때 바닥일 때 샀죠. 그래서 딱 100불만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원칙을 세웠어요. 이 주식은 뭐 가지고 가도 월요일 날도 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오늘 무조건 팔아야겠다. 그래서 이 고점에 왔을 때 팔았어요. 50%를 팔았어요. 50%. 제가 산 200개를 샀는데 100개를 팔았다고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쭉 떨어졌는데 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모두 이렇게 똑같아요. 이 지지선을 치고 또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지선을 뚫고 계속 밑으로 하방을 하다가 쭉 빠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손절매 타임인 거야. 여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로 내려가면 그리고 이 지지선과의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지지선을 뚫었다고 파셔도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도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면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오케이? 이건 데이 트레이딩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일봉 차트, 월봉 차트도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회복이 못 되고 다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면 이때가 손절매 타임이에요. 이때는 무조건 파셔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갖고 있잖아요.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때 50%를 이때 팔고 나머지는 한 번 더 튀길 때 팔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제가 회사 일이 급해가지고 회사 일을 쳐다보고 하고 딱 보니까 내 주식이 여기가 있더라고.
물론 이제 저는 이 주식 여기보단 더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수익을 났지만 그래도 그냥 팔아버렸죠. 왜냐하면 저의 데이트레이딩 매매 이 주식은 그냥 하루에 무조건 판다라는 원칙을 지키려고. 근데 보면 그러면 이 선은 잘 꺼야 돼. 그냥 막 끄면 안 돼. 응? 이 패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게 이제 주식은 심리전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주식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고 모든 주식이 이런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튜브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주식에 대한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지금 홍수잖아. 응? 근데 다 쓸데없는 거니까 그런 거 찾아서 보지 마시고요. 예, 그냥 제가 과감하게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괜히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예, 미주놀 것만 봐도 충분해요. 왜 그런 게 쓸데없는 거냐 보면 요즘 유튜브에 나와 있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들 보면은 바른 소리 하는 주식 영상은 딱 한두 개밖에 없어.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인기가 없어. 바른 주식 소리 하는 주식의 영상이 뭐냐면 개미들은 주식하지 마라 이거거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주식의 좋은 점만을 계속 얘기를 하죠. 테슬라 사라, 뭐 더 가야 된다, 아마존 사라.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맹점이라고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주식 채널에는 왜 차트 분석이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차트를 분석할 줄 모르든지 아니면 사실 차트 분석은 노하우지. 안 가르쳐주죠. 이걸 누가 얘기를 해줘. 저도 돈 베고 배웠는데. 근데 정말 저는 그들이 개미들을 생각한다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한두 개 영상은 이런 거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안 올려줄까? 그냥 껍데기만 살짝 언급하는 거지. 자, 데이트레이딩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들의 최저점들, 저점들을 띡 한번 그어서 선을 쭉 해보시면 이런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 건데 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단톡방에서도 올려드렸던 주식인데요. 아이고. 이 주식의 이름은 GIBC라는 주식이에요. 오케이. 여기 보면 저희 회원들 중에도 이 주식 갖고 있는 분들 몇 분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매도 타이밍의 기본 원칙. 상승 박스권을 이탈하면 1차 분할 매도로 대응하라. 죽인다. 적어 놓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주식은 굉장히 올랐다가 정말 하락해서 이때 주식 산 사람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버티다가 요때 전고점, 최저점을 뚫고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요때 보면.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징검다리라고. 한번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이게 무려 15일 동안 반복이 됐어요. 야, 그러면 이런 주식은 진짜 내렸을 때 살고, 그 다음날 팔고, 그 다음날 사고, 그 다음날 팔고, 이거를 반복만 해도 100% 먹더라고. 대박이죠. 근데 이런 주식이 이날 이후로는 계속 며칠째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보면 상승 박스권이 생겼어요. 이렇게 상승, 이게. 근데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 지그재그 아래로 가는 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그래서 이럴 때는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겠어? 요 밑에 있는 상승 박스권의 라인을 뚫고 밑으로 쳐질 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상승의 추격이 꺾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고 뭐 올라가든 내리든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전체를 멀리 봤을 때는 상향을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테슬라가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리까리해. 아, 이때 좀 너무 많이 좀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더 갖고 있어야 될 것. 그럴 때는 항상 분할 매도를 해라. 주식을 살 때도요, 한 번에 다 사시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1000브러치를 산다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시면요, 그쵸?
4번, 최소한 2번에 걸쳐서 사셔야 돼요. 내가 산 가격보다 주식이 장중에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불은 요때 사고 나머지 500불은 좀 더 떨어질 때 사서 매수가 가격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처럼 매도할 때도 이게 매도하는 게 맞는지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헷갈리실 때는 갖고 계신 주식의 절반 정도만 파시라는 얘기야. 그래도 수익을 내잖아요. 제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던 게 제 모의 투자의 테슬라였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테슬라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도 이게 지금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주식의 모습이 요 상승 박스권 안에서 아까랑 좀 거의 비슷하죠. 계속 이러한 모양새로 이 안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자 이때 보여드린 것처럼 보세요. 테슬라 주식인데 쭉 분석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요 상승 박스권 안에서 지금 테슬라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은 전고점을 지금 뚫는 요 기준 속에서 저도 이거를 분할 매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100만 불로 이걸 모의 투자한다 그랬을 때 그렇죠? 1250주는 50만 불은 1차 매도를 했다고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최고점 요때 제가 팔아버렸다고요. 물론 더 갖고 있으면 더 올라가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곧 테슬라가 조정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파란불이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 밑에 지금 보면 이 거래량의 거래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그린이 계속 가면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나. 곧 매도의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생각에 좀 덜 먹고 팔지 해가지고 제가 팔았던 거죠.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의 팁. 한국에서 9월 9일 날 이런 기사가 터졌어요. 서학 개미들이 700억 원 날렸다는 기사가 계속 터지기 시작했어요. 요때가 요때야. 한국에서 테슬라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이제 테슬라 들어갈 때가 됐구나. 항상. 여러분 정말 주식을 잘하시는 슈퍼 개미들은요. 매매를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 아세요?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주식 최저 가격일 때 하나 사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딱 한 번 해요. 근데 거래 금액이 어마무시하지. 1 빌리언 막 이렇게 되죠. 원래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 삼성전자 같은 주식, 미국은 뭐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주식, 절대 망하지 않는 주식을. 지금 올라가 있는 질문들은 이제 이따 수업 마칠 때쯤에 제가 같이 받을게요. 일단 오늘 수업한 거 좀만 더 해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늦게 끝나겠다. 자, 개미들은 왜 주식시장에서 100점 100패를 하는 것일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첫째, 심리전에서 질 수밖에 없고요. 오케이. 분석력도 떨어지고요. 정보력도 떨어지고요. 재력, 돈도 없고요. 기관이나 큰 거에 비해서.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저는 이거로 봐요. 컨트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라스베가스 가서 갬블하는 거랑 비슷한 거 봐요. 라스베가스 가서 갬블해서 돈을 딸 확률이 어쩌다가 가는 거 말고 매일매일 출근해서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 났을 때 라스베가스 가서 주식, 그러니까 갬블해서 돈을 딸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저는 베가스의 갬블과 주식 투자는 거의 공통점이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개미들이 이길 수 있을까? 첫 시간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지도해줄 멘토링을 만나셔야 돼요. 저보다 더 유능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만나셔도 되고, 만나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봤더니. 말을 안 들어. 말 잘 들어야 돼요. 팔라 그럴 때 팔고 기다리라 할 때 기다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들으시나 모르겠어. 두 번째는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정말 할 거 정말 많아. 세 번째는
부지런해야 돼요. 영상에 댓글도 못 달면서 뭔 주식을 하겠다 그래. 종목 선택 기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네. 하지만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는 반반을 유지하라 그러죠. 주식과 부동산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주식과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부동산 잘하는 사람들은 주식도 잘한다니까.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부동산도 잘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인사이트. 보는 눈이 틀려. 눈썰미가 있어. 나이는 상관없어요. 다 워런 버핏보다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자, 질문 지금 올라온 거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에 매수해야 하는데 종가 주식으로 사는 건가요?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왕초보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은 여기 서부 시간으로는 6시 반, 그렇죠? 동부 시간으로는 9시 반에 뉴욕장이 항상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서부 시간으로는 1시, 동부 시간으로는 4시에 장이 맞춰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11시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11시 시간 기준의 그 가격에, 만약에 마켓 프라이스로 산다면, 그 즉시 사야 된다면 그 11시 딱 그 시간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내가 걸어둘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얼마 가격대 나는 사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시간과 상관없이 뭐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셔서 가격을 먼저 딱 걸어두실 수도 있는 거죠. 요때 이렇게 사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가격 밑으로 안 내려오면 나는 안 사게. 실제 주식 종목을 사면,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요 반드시 사야겠다는 건 없어요. 요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아까 G 주식 봤잖아요. 하나에 지금 7불인가 얼마였잖아요. 오케이, 난 G 주식이 5불 밑으로는 사겠다 그런 생각 기준을 세우면은 맨날 4불 99에 걸어놓는 거지. 5불 밑으로 되면 사. 근데 5불 밑으로 안 내려와서 못 사면은 말고, 이런 식으로 언젠간 내려오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격을 결정해서 셋업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티나씨, 이 주식이 오늘 오를 거라는 건 어떻게 아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식은 뭔 얘기를 하나, 어떤 주식이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경기 부양책, 제가 오늘 그 미주노래 영상 하나 올리면서 사진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 요 사진 올려드렸잖아요. 그쵸? 어디 갔어? 괜찮아요. 초보도 다 초보 때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요 사진이 뭐냐? 응? 지난주에 미국 주식시장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악재의 뉴스들이 3분기에 정말 기업들 실적 정말 좋았거든요. 이번 주에 발표됐던. 근데 그 실적 좋은 호재를 눌러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돌아오는 주도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이 분위기가. 코로나 재확산의 이게.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에 다시 올려드린 요거죠.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악재보다 더 센 게 경기 부양이 극적 타결해서 드디어 A씨 우리 할머니가 양보해가지고 드디어 경기 부양안이 2차 경기 부양안이 통과됐다더라 하는 기사가 터지면 이 악재를 이길 거라니까. 그러면은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또 내가 지켜본 주식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주식이 폭락할 때도 주식에 들어가서 지금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도대체 그때 어떻게 주식을 샀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기치 못한 큰 사건이 터질 때 있잖아요. 911이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게 터질 때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은 첫째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어떤 근본적인 질문? 미국이 망할까 안 망할까?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내가 살 주식을 하나를 딱 만약에 택한다고 합시다. 아마존을 다 택한다고 합시다. 아마존이 과연 코로나 때문에 망할까? 안 망할까? 망하기는커녕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더 주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아마존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아마존 주식을 딱 보니까 아마존도 폭락을 하고 있어. 그럼 그때는 주워 담는 거예요. 여윳돈으로.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9/11 테러가 났을 때 과연 미국이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미국이 멸망할까? 그 질문부터 던지셔야 돼. 코스코가 망할까? 망할까? 코스코가 부도날 것 같다? 뭐 시얼스처럼? 그러면 사면 안 되지. 근데 아니다 싶으면 그 질문부터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주식 종목을 잘 분석하고 해도 니콜라 같은 그걸 어떻게 알아? 니콜라 같은 일은 니콜라의 주식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2, 제3의 니콜라는 계속 나올 거야. 아까 데이 트레이딩 하는 주식이요. 아침에 샀지만 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오를 거는 확신이 있어 보이셔서요. 아니 그날 이제 아침에도 봤지만 패턴이 읽히더라고요. 패턴이. 그래서 항상 데이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산 가격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 떨어지면 그냥 버리겠다. 그냥 나는 손절매하고 털고 나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지 무조건 오르겠다는 생각은 안 하죠. 하지만 아까 제가 선 그은 것처럼 그 지지선에 오면 항상 올라가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식이 몇 시간 동안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오름세로 가더라고. 그래서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딱 이제 그 데이 트레이딩 하기 전에는 사실 그 종목을 오래전부터 좀 연구를 해요. 며칠 전부터 연구를 하면 항상 장중에 이게 널뛰기 장세의 모양새를 보여요. 제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항상 이게 폭이 업앤다운이 큰 그런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재미없는 장이고 시시한 장이라도 하루 동안에 3-4번 정도의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르기 전에 저점에서 그걸 매수한 거죠. 분할 매수. 그것도. 테슬라 조정 같은 것은 주포들이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 하는 건가요? 네. 그거보다는 주포들이 털어낸다기보다는 지금 테슬라에는 단타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죠. 단타. 테슬라의 주주들은 두 종류예요. 진짜 테슬라를 사랑하는 주주들. 3년, 4년, 5년을 바라보고 하는. 이들은 뭐 하루 떨어지고 해도 신경도 안 쓰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한 90%는 다 단타족들이라고 봐요. 저도 단타족이에요. 테슬라 오르면 팔고 내리면 또 잡고 이렇게. 테슬라가 내려가면 더 사거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팔아요? 너 언제까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게 한 번 사고 눈 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아까 GE 주식 보셨죠? 그런 미국이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테슬라 주주라 하더라도 지금 패턴이 거의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출렁이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또 지켜보고 있다가 저점에 내려가면 또 잡으시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하는 이런 스윙 전략의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중기 스윙법이라고 하는데 단기와 장기의 중간에 그런 스윙 포지션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요즘 우리가 가장 적절하고 그런 스윙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지금 투자자들이 요즘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 저도 그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죠.
니콜라의 주식은 휴지가 되었냐고요? 휴지가 되어가고 있죠. 새로 뽑힌 CEO가 지금 열심히 뭐 노력하고 있고 뭐 모두 또 발표하고 한다는데 시장의 반응은 헛소리하지 마라 이거래요 지금. 진짜 시장의 반응은 사기 그만 쳐라, 헛소리하지 마라. 제가 보기에는 페니 주식으로 갈 것 같아요. 니콜라는 제 생각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페니 주식으로 가기 전에 몇 번씩 급등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데이 트레이딩 주식으로는 또 딱이지, 그렇죠? 왜냐면 세력들이 분명 니콜라에 많이 물렸거든요. 자기 물량 털려고 분명 한두 번 정도는 일부러 끌어올릴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세력들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세력들은요 개미들의 심리를 잘 안다니까요. 세력들은 일부러 주식이 끌어올려요. 계속 끌어올리고 그럼 개미들이 달라붙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 다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유유히 떠나가면 개미들은 죽는 거예요. AMC는 뱅크럽이 들어갔나요? 가격이 안 떨어져서 이상해서요. AMC 저 극장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저도 뉴스 전했는데 아니에요. 저희 스텝진의 신속한 속보에 의하면 AMC는 아직 뱅크럽시 안 했답니다. 올 말까지 별 수익이 없으면 봄에는 신청할 것 같다고 합니다. 구글에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나한테 하지 말고 구글 링크 좀 해보시라니까. 그 다음 또 질문이 매수시 GTC는 뭔가요? 우리 또 스텝진이 또 굉장히 잘한다 우리 스텝. 그대로 쓰겠습니다. GTC란 문제세부사 좋은 취소될 때까지 주문, GTC 주문은 주문이 완료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지속되는 주식을 사고 파는 주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미결 GTC 주문은 위불에 접수되는 60일 후에 만료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읽어도 나도 모르겠다. 한국말이 더 어려워, 그렇죠? 그냥 오픈오더 같은 거예요. 주문이 완료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지속되는 주식을 사고 파는 주문. 페니 주식의 신화는 있었나요? 아, 페니 주식 잡았는데 그게 막 몇천 프로 해가지고 있었냐고요? 있었죠. 저희 스텝 중에서도 한 명 페니 주식 했는데 3000% 올라가지고 제가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3000%의 왕이라고. 3000%.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페니 주식만 한 분도 있어요. 진짜 페니 주식, 왜냐면 진짜 페니 있거든. 1불도 아니라 50센트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불을 하면 그걸 얼마나, 1불에 2개 사니까 100불이면 200개 사잖아. 하나만 터져라 이거지. 3000%. 하지 마세요. 안 터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네, 이해가 어려우면 패스. 어쨌든 저도 잘 몰라요. 어렵죠, 경제 용어. 자, 오늘도 2시간이 정말 후딱 갔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도 정말 시간이 후딱 갔네요.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카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답변 드리겠고, 월요일 금요일 정말 바빠요. 저 월요일 금요일은 제가 좀 조용해도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저만 답변하지 말고 카톡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서로 답변하시고 이렇게 가시고요. 방학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이 모였을 때는 정말 종강 떡파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쵸? 아쉽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방학 때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 느끼신 거 있죠? 하나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라고 하는 거, 그쵸? 정말 빨리 가죠. 그리고 뉴스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그쵸? 정말 지금까지는 나하고는 정말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런 뉴스 기사들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절실히 느끼실 텐데, 그런 것만을 깨달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주식 주공 스터디 그룹 하시기 잘하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우리의 시야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봐요. 저는 차라리 뭐 주식해서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식해서 폭망한 사람, 주식해서 대박난 사람, 주식해서 뭐 벌지도 잃지도 않고 보통인 사람. 근데 저는 첫째, 둘째, 저는 주식해서 돈을 벌지는 않았어도 잃지도 않았다는 사람, 저는
그분들도 저는 위너라고 보는 게 잃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걸 또 경험하고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계속해서 기다려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의 투자했을 때보다도 더 좋은 시장의 상황이 지금씩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테슬라 모의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100만 주 하는 걸 실제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주식 강의하는 사람들이 지나간 차트 갖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시간으로 그렇게 거래하는 거 보여주지 않아요. 왜 안 보여주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 나면은 아유 주식 선생이니까 잘하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폭락했어 봐 개쪽이지. 마치 골프 스윙 코치가 연습장에서는 정말 잘 가르쳐 주지만 필드 레슨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필드 레슨 가서 뭐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거든. 뭐야 버디도 못하네. 뭐 그러거나 자기 수강생보다도 또 수강생한테 또 선 뺏기거나 막 양파하는 모습 나와봐. 웬 개망신이야. 근데 한다니까요. PGA 선수들도 양파하는 모습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근데 저는 왜 했냐면 아유 뭐 내가 무슨 주식의 신도 아니고 테슬라 했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은 뭐 왜 실패했는가를 또 그대로 소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게 또 좋은 수업이라는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끊어치는 스윙 매매 패턴으로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약속 지켰잖아요. 저는 딱 일주일만 가지고 이걸 수익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9만 그쵸 100만 불로 9만 거의 10만 불 가까운 수익을 내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박수 쳐주셔야 됐던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저희 스태프들은 말렸어요. 팀장님 왜 그러셨어요? 저러다가 테슬라 꼬꾸라지면 어떡하려고 응? 근데 저는 뭐 I don't care, it's okay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축하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장세가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준비돼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면서 손해봤던 것 다 복구가 되고 또 주린이들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 그쵸?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려운 거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주식 강의할 거야? 차트 분석 못해도 상관없는데 최소한 사라 그럴 때 살 수 있는 사고 팔구의 훈련을 하셔야지.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 뭐 했어요? 페니 주식 사가지고 사고 파고 연습하라 그랬는데 했나 모르겠네. 자 이거 사세요 딱 했는데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진짜 곤란하다니까. 그러니까는 사고 파는 연습만 계속 하시면서 이번 1학기 수업 다 까먹어도 아 주식은 정말 전쟁터구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바로 전화를 드려야 돼서요 음악 없이 바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